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혼코노맨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혼코노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말해 뭐합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홍코노맨님 저번에 정말 분홍 립스틱이 그렇게 무서워질 줄은 몰랐던 아주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조금만 소개를 한번 해주시자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제가 다른 트라우마 겪고 나서 또 다른 일을 겪었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홍코노맨님입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키 큰 여자를 처음 보게 된 그 고등학교 2학년 12월 이후, 제가 고3 이제 올라갈 때 겨울 방학 때 겪은 얘기고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는 사실은 방학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어찌 보면 좀 서비스 차원에서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그냥 일주일간 방학을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이제 일주일 뒤는 진짜 너네 수험생이니까 제대로 본격적으로 고3 수험생 생활 하자 해서 주는 그냥 그런 방학이에요. 그런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을 오늘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보통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이 되고 해도 막 이렇다 할 계획대로 막 움직이거나 뭐 이번 방학 때는 뭐 하자 딱히 이런 게 없어요. 그때는 게다가 일주일 동안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그냥 쉬어야겠다 그냥 그렇게 쉬고 있는데, 저랑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던 공부를 좀 잘 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그냥 친구가 있어. 알바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스키장에 알바를 했던 스키장 직원이었는데, 그 친구가 놀러 와라. 그래서 저 포함해서 총 4명이 이제 스키장을 한번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친구가 직원 할인가로 좀 싸게 해주니까 한번 갔다 오자 해서 오전에 가서 신나게 스키를 타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조금 좋았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집에 돌아오는 그 버스가 굉장히 타기가 힘들어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 근데 그 친구가 직원이다 보니까 약간 눈치를 봐가면서 좀 꼽살이 껴서 직원들이 타는 버스를 타고 가면 조금 편하게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길래 저희가 알겠다 하고 그 친구가 일 끝날 때까지 놀다가 그 친구랑 만나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거든요. 막 몰리는데 그때 말고 우리 조금 나중에 좀 사람 좀 많이 없을 때 그때 가자 해서 조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가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까는 그렇게 많던 사람이 딱 저희 친구 저까지 포함해서 5명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죠. 오히려 갈 때 편하게 가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게 되고,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시작하고 그 기사님이 10분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사이에 친구들한테 나 화장실 좀 얼른 갔다 올게, 화장실을 얼른 가게 돼요. 그게 안 가도 사실 그만이긴 하지만 거기가 스키장에서 저희가 내리는 목적지까지는 1시간 정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버스 타는 시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다른 친구는 다 안 간다고 그러길래 그냥 나 혼자 빨리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을 가요. 근데 화장실도 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스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죠. 거기 갔다가 이제 화장실 볼일을 보고 딱 돌아왔는데, 아까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딱 탔는데 버스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만석인 거예요. 내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어디 또 다른 데서 퇴근한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타는 건가? 그 생각을 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생각은 일단 물 건너갔죠. 그래서 어딜 타야 되나 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가 저 포함 5명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맨 뒷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맨 뒷자리는 5명이 탈 수 있잖아요. 나머지 앞부분은 왼쪽 둘, 오른쪽 둘 이렇게. 제가 제일 불편한 맨 뒤에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밀폐된 버스가 사람들도 좀 다들 모르는 사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제가 옆에 있는 친구랑 떠들기에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조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다 잘 준비하고 자려고 이게 눈 감고
자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근데 조용히 가겠다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제가 그 뒤로 되게 불면증도 많이 시달리고 잠이 잘 안 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막 자는 거 보니까 막 부럽기도 하고 자려고 어떻게든 편하게 저도 패딩을 벗고 이제 패딩을 이불 삼아서 이렇게 무릎에 덮고 등을 딱 기대고 편하게 있는데 거기가 직원 버스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불을 안 꺼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불을 안 끄니까 더 잠이 안 와서 제가 눈만 끔뻑끔뻑 거리고 제가 이제 버스 안을 보는데 맨 뒷자리 같은 경우는 다른 앞자리에 비해서 한두 칸 정도 더 높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선은 맨 뒤에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가 스키장이다 보니까 되게 산 깊숙한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길이 되게 비탈길에 꼬불꼬불거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목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뒤통수가 이렇게 흔들흔들. 그러고 그냥 보고 있는데 신경이 쓰이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운전석 바로 뒤에 안쪽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보통 이제 딱 뒤에 목을 베고 누우면 뒤통수만 조금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뒤통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똑바로 누운 것처럼 더 높게 누운 것처럼 유난히 머리가 하나가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랑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차가 흔들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딱 의식하게 된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쓱 일어나더니 그 차 가운데로 옆걸음으로 저한테는 이제 등을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가운데로 이렇게 와요. 옆걸음으로. 서 있는데 검은색 치마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는데 막 흔들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나 이제 또 슬슬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가위에 자주 눌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뒷모습을 봤는데 머리랑 이제 키만 보면 한 170이 넘어 보이는데 어깨가 키 150? 160? 이 정도 되는 어깨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머리가 유난히 올라와 있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근데 저거 분명히 사람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제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보는데 그 얼굴이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눈은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얼굴이 일반 사람의 한 2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길이가. 멀리서 봤을 때는 밑에 하관밖에 안 보여요. 예? 멀리서 봐도 입이 사람 얼굴 크기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엄청 큰 입을 갖고 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빨이 멀리서 봐도 보이는 게 뾰족뾰족한 이빨이 아니라 그 해골 같은 그런 이빨 있죠. 이빨 각져 있는 그런 큰 이빨. 이 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가려도 얼굴이 워낙 기니까 하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저한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와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가위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했던 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발버둥을 치려는데 발버둥이 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망을 가고 싶어도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맨 뒤에 앉아있는데 나갈 데도 없잖아요. 창문도 안 열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슬슬 긴장을 하면서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개가 계속 흔들흔들 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앞좌석부터 사람이 하나둘씩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그 여자 뒤를 일렬로 서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막 풀다가 몸이 안 움직이다 막 모르겠어요. 그런 정신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옆에 친구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옆에 친구를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야 일어나. 야 일어나. 근데 이 친구는 아무리 깨워도 양옆에 친구들이 안 일어나요. 네. 그 순간 제가 그 여자만 계속 보고 있었다가 제가 잠깐 옆에를 봤잖아요.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 여자가 어느 순간 제 앞에서 두 번째 좌석까지 어느 순간 오더니
저한테 얘, 너 직원 아니잖아. 너 직원 아니잖아. 너 직원 아니지? 아니잖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때 뭘 봤냐면 그 막 머리 흔들거리던 다른 사람들 있죠. 어느 순간 멈추더니 그 여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야, 일어나 야. 제 옆에 있는 친구를 막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어요. 야, 일어나. 근데 아니잖아. 너 직원 아니잖아. 제 말을 약간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듯한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앞을 봤는데 아까 가만히 머리만 흔들던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디 놀러가서 이렇게 딱 각 잡고 세 줄로 이렇게 서서 찍는 이런 느낌 말고 왜 셀카 찍으면은 모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얼굴만 이렇게 나오게 얼굴 이렇게 들이밀고 다 이렇게 그 안에 나오려고 찍잖아요. 어느 순간 그 관광버스에 그 한 20-30명이 꽉 차서 얼굴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느 순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다 돌아서 한 곳에 딱 한 20-30명 우르르 몰려서 그 여자를 중심으로.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른 무릎에 덮고 있던 패딩을 확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쓴 다음에 아니요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속으로 막 계속 외쳤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우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로 사진 찍을 때 한 곳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죄송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막 떨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야 일어나. 야 홍코노 야 일어나. 제가 하고 제가 확 일어난 게 아니라 스르르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제 친구가 그 제 뺨을 막 이렇게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 차리는 식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때리면서 저를 막 이렇게 깨우고 있는 거예요. 흔들면서.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떠보니까 제가 버스 안이 아니라 그 스키장 건물 안에 있는 그 화장실 있죠. 예. 제가 그 화장실 안에서 거울 앞에 서서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버스를 탄 적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저를 막 흔들어서 막 깨고 너 왜 그래? 그래서 여기 어디냐 그랬더니 아니 너 버스 탈 시간까지 너 안 와서 기사님한테 저희 다음 거 탈게요 하고 내린 다음 너 찾으러 다녔는데 너 화장실에서 거울 앞에서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막 그런 희한한 일을 겪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애들한테 야 나 오늘 스키장에서 스키 하도 많이 타고 좀 피곤해서 그런 건지 나 좀 빈혈 증세 좀 온 것 같아서 좀 나 어지러워서 좀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또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을 돌렸어요. 제가 원래 친구들한테 그런 거 본다고 얘기 안 하니까 잘. 그날 밤이었는데 제가 그날 그렇게 정신 좀 차리고 이제 그냥 잠도 안 자고 버스 타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컴퓨터를 했어요. 컴퓨터를 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네. 제 몸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왜 도대체 그런가? 제가 뭐 가위눌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귀신을 보는 사람 하면서 뭐 이런 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막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저를 막 이렇게 해결해 줄 만한 이렇다 할 그런 딱히 없었고 그냥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뭐 저런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글을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보다가 제가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게 나홀로 숨바꼭질이라고 그 예전에 그때 당시 2009년 10년 막 이럴 때 예전에 유행을 좀 타던 그런 강령술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 얘기가. 네. 예. 근데 뭐 그거 뭐 보면은 그 강령술을 하고 그러면은 뭐 반드시 숨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저는 그냥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안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제가 안 하면 뭐 무서울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넘기고 제가 그날 뭐 의미 없다 하고 그냥 누웠습니다. 누워서 이제 자는데 저도 모르게 새벽에 쓱 하고 일어나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일어나는 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고 하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쓱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또 누가 쓱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에? 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체 이탈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오, 저번이랑 정말 뜬금없게도. 똑같이? 예. 근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2월이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고3 올라가기 직전에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이라 슥 일어나는데 보통은 이제 유체이탈이라고 하면 제 몸은 가만히 있고 제 정신이나 영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 몸이 슥 일어나더니 방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약간 게임으로 좀 비유를 좀 해보자면 FPS 같은 게임 보면은 그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있는 장면 말고 그 캐릭터의 뒤통수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제가 돌아다니는 제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따라다니고 제 몸이 막 여기저기 가다가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변이라도 보려나? 막 그렇게 무섭다는 느낌은 딱히 안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세숫대야에 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막 봤더니 TV가 있는 방 쪽으로 이렇게 가서 TV 앞에다가 물 받아 있는 세숫대야를 탁 놔요. 그러더니 부엌 쪽으로 이렇게 가요, 제가. 그때 제 표정은 그냥 무표정이었고 그냥 표정이 없는 눈이 반쯤 풀린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더니 막 이것저것 주섬주섬 꺼내서 오는데 쌀 한 줌이랑 그다음에 식칼 하나랑 그리고 봉지에 들어있는 소금을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를 TV 앞에 툭 놔요. 그리고 소금을 뜯어서 그 물에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알았어요. 내 몸 지금 혼자서 강명수라고 있다. 이용해서? 예,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 몸이 지금 강명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뒤에서 보는데 제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야, 하지 마! 욕을 막 섞어가면서 하지 마! 하면서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제 몸이 하는 거예요. 제 의지랑 상관없게. 여기서 얘가 제 얘기를 듣는 건지 뭐 못 듣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뚜벅뚜벅 가더니 TV 밑에서 뭘 하나를 쓱 꺼내서 제 동생 옆으로 막 가요. 간 다음에 동생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기 때문에 등지고 있어서 뭘 하는지 안 보이거든요, 앞이.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옆모습을 봤는데 제가 제 동생 손톱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제가 눈이 반쯤 풀린 상태고 그냥 무표정인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웃고 있는데 막 웃음을 참고 있어요. 막 입을 가리면서 하면서 막 웃음을 참으면서 손톱을 막 깎아요.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막 풀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손톱을 어느 정도 깎더니 제가 한 손에 이렇게 모아온 손톱을 가지고 TV 앞으로 가서 그 옆에 저희 TV 옆에 인형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집에 인형이 토이스토리에 나왔던 카우걸 제시 아시죠? 그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인형을 TV 옆에 있던 인형을 가지고 오더니 식칼로 배를 이렇게 가르고 그 안에 솜을 막 빼고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을 막 넣는 거예요. 쌀이랑 막 손톱이랑 걸 막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TV를 켜서 화면 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TV를 켜놓고 소금물에 인형을 담근 다음에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방 불 끄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보통 방 문 입구에 있잖아요. 입구까지 이렇게 가서 거기서 스위치에 손을 이렇게 올려요. 올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뒤를 쓱 돌아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웃지 않는데 제가 웃는데 눈이 반달 눈으로 이렇게 웃고 입이 씩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숨바꼭질 시작 하면서 불을 탁 끄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는데 순간 딱 꺼지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순간 딱 꺼지는데 점점 보이는데 제가 그 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상태로. 불이 꺼진 상태로. 갑자기 바로 뒤에 TV랑 소금물에 절여놓은 인형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니까 제가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도망가자. 예. 그래서 바로 제 방으로 막 뛰어요. 막 뛰어서 문 닫고 어디 숨어야 되나 막 그렇게 두리번. 근데 방에 뭐 어디 숨겠어요. 숨을 데도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돌비님한테 사진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창고를 아직 쓰기 전에 그 상태의 방이에요. 제가 그냥 넘긴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 다시 그려드린 이유가 거기 옷장이 있어요. 근데 옷장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안 그렸는데 거기에 옷장이 있고 바로 앞에 이게 옷걸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시 그린 거고요. 아무튼 제가 문을 닫고 어디로 숨어야 되나 막 두리번 거리다가 제가 그 옷장 안에 숨게 돼요. 그 장롱 안에 딱 숨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장롱 문이랑 저희 방 문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에서 이렇게 문틈으로 봐도 문 쪽은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슥 열려요. 슥 열리더니 그 인형이, 그 제시 인형이 자기 몸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게 큰 식칼을 들고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인형 자체가요? 뚜벅뚜벅. 예, 인형이요. 인형이 칼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바로 앞에 옷걸이 있잖아요. 그쪽을 이렇게 보더니 손으로 휙휙 하고 옷을 들춘 다음에 칼로 확 이러는 거예요. 찌를 기세로 확. 그리고 옆으로 가서 옷을 다시 슥슥 하고 뒤지더니 확. 그러더니 옷장을 그 한 3번 정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틈에서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는 보이지만 책상이나 침대 쪽은 제가 문을 닫고 있으면 그쪽이 사각지대라서 안 보이거든요. 그 옷걸이 쪽이 없는 걸 확인을 하니까 그 인형이 책상 쪽으로 가요. 근데 그때부터는 모습이 안 보이고 발소리만 들려요. 왜 이 인형이 물에 절여져 있어서 그 물소리가 들리거든요. 물 이렇게 흠뻑 젖은 척척 하는 소리가 들려요. 실퍽실퍽 하는 약간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밖에는 안 들리고 다른 소리가 이제 안 나고 그 칠퍽 하는 이 발자국 소리가 책상을 따라서 창문 쪽 이렇게 지나서 침대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장롱 옆에서 소리가 멈췄어요. 네. 이거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조용하니까 저도 이제 일단은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칼 끝으로 나무로 된 장롱 문을 톡톡톡톡 하고 두드리기 시작해요. 계속 톡톡톡. 근데 그때 제가 그 인형의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앳된 여자의 목소리 있죠?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탁탁탁. 이번에 조금 소리가 커졌어요. 있는 것 같은데?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려요. 근데 이제 제가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하고 막 너무 이제 숨이 가빠오니까 아무리 숨을 참으려고 해도 이게 숨이 가빠서 소리를 안 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래서 콧소리로 조금 하고 조금 새어 나왔어요. 그때 바로 뭐야 너 여기 있지? 하면서 칼로 장롱문을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잖아. 알아 빨리 열어. 하면서 막 그 애기가 막 소리를 지면서 막 칼을 막 퍽퍽퍽퍽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제 모습은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안에 있는 건 들킨 거예요.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무조건 문을 사수해야 된다. 무조건 문을 꽉 잡고 위에 문틈이랑 이렇게 꽉 잡고 절대 열어줘서는 안 된다. 절대 열어서 안 돼. 꽉 잡은 상태로 제가 이제 문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랑 그 인형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인형이 되게 키가 작잖아요. 근데 저랑 눈높이가 딱 똑같이 됐다라는 얘기가 그 인형이 장롱에 매달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키가 조그만한 인형이니까요. 그러더니 딱 눈 마주치고 찾았다! 그러더니 한쪽에 들고 있던 식칼을 입에 딱 물고 양손으로 장롱문을 막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들기 시작해요. 소리를 확! 근데 얘가 입에 식칼을 물고 있으니까 하면서 막 열려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절대 열면 안 된다. 무조건 꽉 잡고 있는 힘껏 꽉 잡고 있었는데 막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다행히 인형이라서 그런지 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못 여니까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딱 하더니 장롱에서 이제 방으로 이렇게 툭 뛰어내리더니 침대 쪽인지 책상 쪽인지 모르겠는데 또 제 시선에 또 이렇게 사라진 그쪽으로 또 간 거예요. 그 인형이. 네. 쓱 하더니 제 시야에 또 안 보여요. 또 조용해요. 얼마 안 지나서 그 인형이 다시 시야가 딱 보이기 시작한 게 그 문 앞에 다시 온 거예요. 인형이. 그러더니 나가기 전에 제가 숨어있는 장롱 쪽으로 한번 싹 보더니 못 찾겠다 깨꼬리 이러더니 불을 끄고 딱 TV 있는 방으로 가는 거예요. 예. 못 찾겠다 깨꼬리 하고 불 딱 끄고 TV 있는 방으로 가는데 문제는 제가 그 안에서 나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나가자마자 바로 뛰어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엄청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 심한 내적 갈등을 계속 하게 되는데 좀 생각을 하다가 심호흡을 좀 하고 문을 확 열자마자 얼른 뛰어가서 문을 확 닫고 잠갔어요. 딱 잠그고 잠그니까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그 인형이 불을 끄고 나갔거든요. 네. 근데 뭔가 방이 좀 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딱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에 화면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화났구나 하는데 보니까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그게 이제 화면에 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그 검색창에 장롱문 쉽게 여는 법 딱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 보자마자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쫙 올라오자마자 그 TV 있는 방 쪽에서 언니 찾았어 쟤 나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언니 나왔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마자 그 TV 쪽에서 누가 인형도 아니고 사람이 뛰어오는 그 발소리죠. 탁탁탁탁탁탁탁 막 탁탁탁 뛰어오더니 제 잠겨있는 방문을 온 몸으로 쾅 하고 이렇게 박는 거예요. 세게 쾅 하고 박으면서 제가 그 쾅 하고 박는 소리에 깼어요. 깼는데 제가 그냥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이거 꿈이구나 하는데 꿈은 꿈인데 제가 누워있는 옆에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꿈에서 깼는데 여자가 옆에 앉아있어요. 예. 이게 제가 꿈에서는 깼지만 가위에 눌린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끝난 줄 알고 꿈이다 하는데 깨자마자 바로 옆에 여자가 있는 거 확인하고 몸이 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제 옆에 누워있는데 저를 쳐다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제시 인형 있죠? 네. 제시 인형을 막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데 이제 그 표정을 제가 좀 묘사를 좀 해드리면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잘 되실 텐데 무표정인 상태에서 눈썹을 최대한 올려보세요. 최대한 올려서 이마에 주름이 쫙 가게 한번 해보시면 최대한 눈썹을 올렸잖아요. 거기서 위에 눈에 쌍꺼풀을 최대한 위로 한번 치켜 떠보세요. 그러면 위에 이마에 주름이 있는 상태로 눈썹이랑 쌍꺼풀이 최대한 올라와 있잖아요. 눈이랑 눈썹이. 그 상태에서 입을 이렇게 씩 하고 웃어보세요. 딱 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형을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막 뭐라 중얼거리는데 막 알 수 없는 막 그런 말을 막 중얼거려요. 되게 고음으로 하면서 막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도 알아들 수도 없는 그런 소리.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깨고 자기를 본 걸 눈치를 챘는지 그 표정 그대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 상태에서 눈만 저쪽으로 싹 돌렸어요. 고개도 안 돌리고 눈만 싹.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때 막 닭살 돋는 느낌이 계속 나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죠. 그 하이톤으로 내가 왜 너한테 나타난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몸도 잘 못 움직이겠고 계속 소름이 끼친 그 상태에서 고개도 막 좌우를 이렇게 흔드는 둥 마는 둥 막 억지로 이렇게 아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흔드는 둥 마는 둥 살짝 흔들었는데 갑자기 침대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짚더니 제 앞으로 와요. 그 표정 그대로. 그러더니 저한테 네가 인형이잖아 그러더라고. 제가 그 네가 인형이잖아 하는 말에 그때 제가
그 소리에 억 하면서 깼어요. 그때 이제 가위에 풀리고 완전히 다 풀린 거예요. 근데 딱 일어나자마자 숨이 막 안 쉬어지고 막 헉헉거리고 있는 상태고 심장도 계속 벌렁벌렁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까 속이 안 좋고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이 풀린 느낌이 딱 나니까 갑자기 막 어지럽고 메스껍고 역한 맛이 엄청 많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바로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막 뛰어갔어요. 화장실로 막 뛰어가가지고 구토를 하려는데 헛구역질은 계속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목에 계속 뭐가 걸려있고 계속 역하고 쓰고 짜고 비린 이런 맛이 나니까 제가 근데 막 손가락을 목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나오게끔 하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목 안에 뭐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물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꺼냈거든요. 꺼내자마자 막 나왔어요. 막 나오는데 계속 그 짜고 역하고 뭐 몸에 안 받는 느낌도 계속 나고 쪼그리고 앉아서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입을 막 헹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조금 괜찮아지면서 슬슬 주변 시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목에 있는 이물질을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제 목에서 꺼낸 게 머리카락 있죠. 많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 막 뭉치가 조금 나왔고 그리고 나무 이쑤시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일반 식당에 이런 데서 쓰는 그런 나무 이쑤시개 있죠. 그게 목에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제가 목에서 그걸 뺐어요. 그거 말고도 뭐 되게 좀 조그마한데 따끔따끔거리는 거 있긴 했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보자마자 소름 끼치고 그래서 바로 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설마 했어요. 진짜 그냥 꿈이었을 거야. 아 그냥 가위에 눌리고 그냥 그 정도가 끝이야. 나 실제로 그러지 않았을 거야 하고 제가 그 TV 있는 방으로 가봤는데 다행히 동생은 그냥 자고 있었고 TV도 꺼져 있었고 그 인형도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다 할 뭐 그런 건 없었고 아, 우연이겠지 꿈이었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방을 딱 들어가는데 방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좀 멈춰서 좀 한참 동안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침대 위에 소금이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침대 그 이불 위에. 그리고 바로 침대 옆에는 한 반쯤 없어진 소금 봉지가 침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금을 먹은 거예요. 실제로 그 역하고 뭐 짠 느낌이 제가 실제로 소금을 들이부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좀 가짜인지 막 모르겠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준비했던 얘기가 이 정도였는데 제가 이게 바로 어제 제가 일요일 저녁에 저희 부모님이 모임을 가셔가지고 제가 2살 아래 그 남동생이랑 둘이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근데 마침 오늘이 제가 시참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제 동생이랑은 원래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땐 되게 친하긴 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약간 서로 사춘기이기도 하고 좀 무뚝뚝한 좀 흔한 그런 남자 형제들 그런 느낌이어서 대화도 별로 없고 뭐 집에도 같이 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근데 제가 이제 저나 제 동생이 제대하고 나서 서로 이제 좀 많이 말도 하고 지금 이제 잘 지내고는 있는데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저번에 어머니한테 물어본 것처럼 좀 똑같이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 혹시 귀신 보거나 그런 적 있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걔가 밥을 막 먹다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런 걸 왜 물어봐? 이런 게 아니라 그딴 걸 왜 물어봐? 대뜸 그냥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뭐 너도 알잖아. 너도 옛날에 막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우연치고는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제가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요즘에는 괜찮아졌는데 나도 그 2층 집 살 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 나도 뭐 가위도 뭐 늘리고 귀신도 몇 번 보기도 했는데 근데 나는 그때 형이랑 왜 그렇게 말 많이 안 하고 그렇게 별로 안 마주치고 그랬는지 알아?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때 나 이제 얘기하는데 난 진짜 형이 그때 너무 무서웠어. 내가 뭐 너한테 혼내거나 뭐 화낸 적도 딱히 없고 별로 마주치지 않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뭐 했는데? 그랬더니 형 진짜 기억 안 나? 그 형 뭐 그때 이런 일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저럴 때 뭐 저런 일 있었고 그리고 또 뭐야
그때 형 나 자는데 손톱 깎은 적 있지? 내가 형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내가 진짜 자는 척 하는데 아, 형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내가 그랬다고? 아니 뭐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제 동생이 아이 뭐 형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그때 좀 한참 좀 다른 거 신경 쓰고 그럴 때 아이 나도 미치겠는데 형도 그렇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말 안 하고 계속 참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만 참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소금 먹은 거 말고 걔 손톱 깎은 게 진짜였던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목에서 빼낸 그 이물질 있죠. 이물질 중에 뭔가 까끌까끌한 게 있었다 했는데 그게 손톱이었던 거예요. 와, 그걸 먹으셨구나. 근데 저도 진짜 말이 안 돼가지고 그때 엄마랑도 얘기해보고 이번에도 제가 동생이랑 좀 얘기를 10년 만에 거의 처음 한 얘기죠. 서로 숨기고 있었던 게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네. 저는 옛날의 과거를 되게 기억을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그렇게 저렇게 그냥 잊고 지냈던 뭔가 조각들이 동생이랑 이제 한 집에 살면서 그런 얘기 하나하나씩 하면서 퍼즐이 맞춰지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원래 준비했던 얘기도 그냥 단순히 가히 얘기였고 그냥 단순히 그냥 꿈이랑 비슷한 애매한 그런 데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제가 제 동생이랑 바로 어제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얘기했거든요. 서로 예.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이야, 아니 네. 지금 네. 이 얘기 들어보고 네. 좀 제 견해를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이게 사실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영매 체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예 그런 쪽은 아예 무지해서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매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네.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예. 무당을 할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신내림을 받을 사람들이. 근데 영매라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귀신이 몸속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열린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귀신이 분명히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너가 인형이야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네. 이거 큰일인데 이거. 왜냐면 그 영매분들이 말 그대로 귀신의 빙의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홍코노맨님께서 동생분한테 들었던 거는 홍코노맨님이 귀신을 들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동생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홍코노맨님께서 보신 거는 말 그대로 유체 이탈을 한 상태. 그 상태에서 그 인형의 모습을 본 건데 그 인형의 모습이 결국에 홍코노맨님의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근데 거죠. 홍코노맨님의 기억 속에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본 거고. 네네, 맞아요. 야, 이거 첫 번째도 그랬고 분명히 이게 왜 제가 좀 걱정을 한 거냐면 홍코노맨님의 그 몸을 노리고 있는 귀신들이 많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드셨겠어 이게. 저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뭐 별 그런 일이 딱히 없어서 네네. 다행히 잘 지내고 있었지만 그쵸, 지금도 그쵸. 이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제가 그때 누가 믿어주겠어요. 사실 이런 말들을. 안 믿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심각했다고 생각을 했었죠. 특히 거기 살 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유체 이탈 혹은 가위 눌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른 부분이 좀 많아요. 왜냐면 단순히 가위 눌리거나 아니면 유체 이탈 같은 경우에는 딱 거기서 끝나요. 그냥 한번 그렇게 네네네, 무섭게 맞아요, 겪었습니다 하고 대부분 끝나는데 이게 너무 네.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부터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까지. 네네.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은 네. 가위를 눌리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으니까요. 진짜 몸이 너무 피폐해졌어가지고. 근데 또 그런 거 있죠. 다행히. 이런 현실을 좀 많이 부정하시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딱히 청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더 제가 만약에 힘드셨겠다. 저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랬다면 분명히 어떤 분이든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움을 요청을 했었을 거예요. 맞죠. 예. 네. 근데
그렇죠. 홍코노맨님께서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홍코노맨님 같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영매 체질이신 분들은. 그렇다 네. 보니까 정말 많은 영매 체질이신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신내림을 받게 되고, 신내림을 받을 정도는 아니니까 영매인 건데 잘못 받아가지고 인생이 또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거 또 무당 쪽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네. 아직 무당이나 이렇게 찾아가 본 경험도 아예 없고요. 제가 그쪽은 진짜 아예 그런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제가 지금도 막 시달리고 기한이 있었고 했다면 아마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가거나 맞아요. 이래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으신 거죠? 네, 지금은 절대 네.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은 그래서 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지금 또 아직도 여전히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아마도. 그래도 네. 천만다행이고 지금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때 시절에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다 보니까 그나마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한때 그냥 잠깐 그 나이 때 그랬던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저도 그냥 지금은 그냥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랬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홍코노맨님께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확실히 홍코노맨님의 이야기에서 그 몰입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표현을 잘하셔요. 연기도 적당하게 들어가면서 표현까지 잘해주시니까 숨막히게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롱 속에 있었던 것만큼. 네. 오늘도 생생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영매 체질이신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내림을 받을 사람은 아니고 귀신을 안 본다 하기도 좀 그렇고 가끔씩 기억이 좀 끊길 때가 있다, 이런 영매 체질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일들 겪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카카오톡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